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민의 기대가 큰 역사적 사명이라며 검찰개혁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문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정치의 줄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린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해야 하고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합리적 조정을 위한 토론이 필요하지만 조정 자체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제3의 논의기구 구성 등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처럼 문무일 검찰총장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안팎으로 거세게 일고 있는 검찰개혁의 바람 앞에 문 총장은 검찰 스스로의 변화를 통한 돌파를 강조했습니다. 차병섭 기자입니다. 김수남 총장 퇴임 이후 석 달 가까이 비어있던 검찰 수장 자리에 오른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은 취임 일성으로 변화를 다짐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변화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합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 총장은 취임사에서 개혁을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는 대신 검찰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문 총장의 임명과 함께 검찰총장의 친위대로 불렸던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 개편을 예고하며 변화에 보조를 맞췄습니다. 그러나 문 총장 앞에는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문회에서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에 모두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던 문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 수사와 결정에는 검사만이 관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대한 청와대의 개혁 의지와 검찰 내부 목소리를 어떻게 한 그릇에 담아낼지가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당장 취임 이튿날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의 인사 문제를 다룰 검찰 인사위원회의 결과에 이목이 쏠립니다. 무엇보다 청와대의 정치검사 속아내기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변화폭을 주며 조직을 안정시킬지도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취임식에는 관행을 깨고 파워포인트로 정책 비전을 설명하는 한편 극소수 간부만이 참석했고 법무부 검찰 인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개혁의 파고 앞에 검찰의 자생적인 노력이 어떻게 전개될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연합뉴스TV 차병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어제 회의는 현 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국무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려 문재인 정부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습니다. 성소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 함께하는 불편한 동거 장면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들만 자리한 이번 국무회의에선 최근 국회를 통과한 문재인 정부의 정부 조직법 개편안도 의결됐습니다. 지난 정부 내각과의 불편한 동거 상황이 76일 만에 종료된 겁니다. 이제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셈이 됐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성과와 실적으로 평가받는 그런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새로 생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문재인 정부의 조각 작업이 완성됩니다. 차관급인 통상교섭 본부장의 경우 정밀 검증을 거쳐야 하지만 한미 FTA 등 현안을 고려해 임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본격 새 정부 출범을 알린 문 대통령은 미국 비정형 소해면 상뇌증, 일명 광우병 발생과 관련해 국민께 소상히 알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문무일 검찰총장 임명식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과 대통령 본인을 포함한 공수처의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합리적 조정을 위한 토론이 필요하지만 조정 자체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제3의 논의기구 구성 등 지혜를 모아달라. 주 후반으로 예정된 기업인 간담회는 기존의 딱딱한 형식에서 벗어나 호프타임 등 자유로운 분위기가 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소환입니다. 내일 오후 6시부터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대기업 관계자 간의 첫 간담회가 개최됩니다. 내일 간담회 참석 대상 기업은 현대차와 LG 등 재계순위 짝수기업과 특별 초청 대상 기업인 오뚜기입니다.
구본무 LG 부회장과 권호준 포스코 회장, 김춘수 한화 부회장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CJ 손경식 회장과 하명준 오뚜기 회장이 참석을 확정했으며 현대차와 두산은 아직 논의 중입니다. 모레에는 삼성과 SK, 롯데 등 재계순위 홀수 기업 7곳의 총수 또는 전문 경영인이 청와대를 찾을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간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경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람 중심의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소득 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펴는 한편 공정과 혁신으로 생기를 불어넣겠다는 겁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새 경제정책 방향으로 사람 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목표로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과 상생 협력을 도모하는 기업의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올해 종료되는 일자리 세제 지원 제도는 고용만 늘려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재설계됩니다. 투자가 어려운 서비스 업종에서도 고용 창출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 명 전환할 때마다 중견기업 500만 원, 중소기업 700만 원씩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를 중소기업에 한해 더 늘립니다. 고용 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치 예산을 차등 배분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위해 세제도 손질합니다. 기업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면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 대상 소득에서 출연금만큼만 빼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차감해주기로 했습니다. 담합행위는 집단소송제와 높은 과징금으로 억제합니다. 가계소득 증진을 위해 주거비 부담도 줄입니다. 도심지역 청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5만 호를 확충하는 등 연평균 17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집은 있지만 원리금 상환도 어려운 채무자의 경우 주택을 부동산 투자 신탁 리츠에 매각한 후 다시 임차에 거주하게 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우여곡절 끝에 추가 경정 예산안의 국회 동의를 받으며 하반기 원활한 정책 집행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